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듣고 거기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언어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등 학대의 종류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학대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 성학대는 되게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뭔가 성적인 의도로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하거나 접촉하는 거, 주로 신체 접촉이죠. 그래서 뭐 성학대는 아주 드문 일이고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학대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고요. 흔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의 신체를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만지는 거, 접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언어학대는 꽤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뭐 욕설, 비하하는 말, 위협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욕설, 저도 모르게 애한테 욕하게 돼요.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은 너 버릴 거야? 뭐 라든지 너 놔두고 간다? 너 나가? 뭐 하는. 어떤 분들은 뭐 내쫓을 거야 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말을 듣는 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가 뭔가 그런 말에 질려서 이제 무서워서 따를 때 또 그 효과 때문에 계속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왜 말을 듣나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말이지만 널 버릴 거야 라고 할 때 아이들은 그걸 진짜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무서워서 말을 듣는 거라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손은 안 가지만 이제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 만약에 남편분이 생활비를 이번에 오버해서 썼네? 뭐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안에서 쓰라 그랬는데 30만 원 더 썼네? 다음에 또 그러면 생활비 안 줄 거야. 자,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되게 끔찍하죠? 같은 말입니다. 너 이번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학교 때려쳐. 이런 것들 다 언어 학대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체 학대가 가장 이제 요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학대는 뭐 때리거나 밀치거나 꿀밤을 주거나 뭐 꼬집거나 뭐 매를 들거나 이 모든 신체에 가해지는 아픔을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인데, 그냥 신체 학대는 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학대, 얘를 아프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 말을 듣게 한다 라는 거는 이제 아예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고 참아도 어떤 때는 이렇게 등짝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생각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하면 훨씬 더 쉽게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손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채, 등글개, 그 다음에 아이가 좀 크거나 남자이면 뭐 아빠가 골프 치시면 골프채, 좀 더 하나면 뭐 의자, 굉장히 저는 다양한 도구로 아이를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체벌은 하지 않는다. 몸에는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도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엉덩이는 좀 몇 번 때려봤어요. 때려본 것 같은 게 아니라. 때려봤는데, 그냥 때릴 때는 제가 이게 훈육을 위해서 때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화가 나서.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아이를 굴복시켜야 되니까 때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몇 번 느꼈어요. 이건 훈육이 아니구나. 이거는 분노 폭발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내가 믿고 사랑하고 100% 의지하는 엄마가 분노 폭발하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끔찍한 공포라, 가급적 때리지 마시라. 그냥 절대 때리지 마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서학대는 돌보지 않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체적으로 먹을 게 필요한 것과 똑같이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도 맞춰줘야 되고 대화도 해줘야 되고 얘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쭉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죠. 밥만 주고 물 주고 울면 가서 뭐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거를
정서 학대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학대로 보는지는 사실 보통 가정의 어머니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욕 좀 하고 소리 좀 지르고 뭐 엉덩이 좀 때리고 보통 가정은 요 범위 안에 있는데 뭐 정서 학대, 성학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평균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어머니들이 신경 쓰실 건 때리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협박하지 않는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4살짜리 아이를 생각 의자에 5분 정도 앉혀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 의자가 올바른 훈육 방법인지 시간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자, 생각 의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생각 의자고 원래는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은 무슨 뜻이냐면 끝났어. 지금 시간이 다 됐어.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어는 뭐가 끝났다는 거냐면 너의 자유로운 활동은 끝났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행동은 통제받을 거야. 그러니까 의자에 가서 앉아 있어. 뭐 예를 들면 어른으로 치면 너의 외출은 끝났어. 오늘 내일은 외출 못해. 뭐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의자에 놓고 앉히니까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생각 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 생각 의자는 핵심이 의자지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타임아웃 돼서 앉아 있는 게 효과를 내는 거지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고 느끼는 게 훨씬 더 우리 일상에선 잦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앉아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을 때려서 뭐라든지 뭐 엄마가 이제 숙제하려는데 안 해서. 근데 그건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준 걸 읊는 거죠. 근데 정말 반성을 했다면 네가 또 그러진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앉히는데요. 반성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성은 억지로 시킬 수도 없어요. 그냥 네가 이걸 안 해서 의자에 앉는 거야. 또 안 하면 의자에 앉힐 거야. 이겁니다. 거기 앉아서 생각해. 이 생각은 아예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 해서 앉은 거야. 또 그러면 앉을 거야. 예, 요 부분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앉혀야 되냐? 교과서적으로는 나이 곱하기 2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4살이면 8분. 그 정도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애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몇 분도 중요한데 애가 거기 있는 게 너무 지겨워서 비비비 꽈야 됩니다. 뭐 엄마 안 돼요.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뭔가 어쨌든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게 되는 그 시간을 조금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질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와 협의된 사랑의 매도 학대로 봐야 하나요? 자, 그러면 남편과 협의된 사랑의 매도 학대가 되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자, 남편이 협의해서 나를 때리는 건 안 되는데 내가 애랑 협의해서 때리는 건 돼.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성년이고 얘한테 뭐가 좋고 좋지 않은지는 부모가 결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끔 법이나 모든 질서가 되어 있어서 날 때리는 걸 협의한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네. 그냥 생각하는 의자, 타임아웃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빠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 가끔씩 화를 내며 큰 소리를 냅니다. 아이들이 평소에는 아빠를 잘 따르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빠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빠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훈육을 잘하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그 일상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서로 상충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일단 권위를 유지하면서 훈육을 잘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가장 서로 이제 화합하기 어려운데요. 권위는 어른들이 애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른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자, 권위를 부여한다는 건 아빠가 권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 아이들은 아빠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느껴요. 아빠가 이렇게 잘 놀아주겠다가도
그만해. 그러면은 아빠는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듣는 거죠. 예, 학교에서 이렇게 막 또 떠들고 놀다가도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수업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자리에 앉는 거, 그건 선생님이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위라는 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따르게끔 만드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네, 권위가 있으면 네, 훈육은 그냥 됩니다. 그냥 아빠가 말하니까 아빠를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가끔씩 화를 내며 큰 소리를 낸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는 건 없으면 좋겠는데 권위는 유지됐으면 좋겠고 훈육은 잘 됐으면 좋겠어. 자, 애매하죠. 그래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는 건 안 하시면 좋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빠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타임아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진 않지만, 아빠가 지금 하랬는데 안 해? 뭐 예를 들면 마트에 갔을 때, 마트에 가기 전에 가서 뭐 사달라고 떼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갔는데 떼를 쓰면, 네가 계속 떼를 쓰면 집에 갈 거야. 하고 떼쓰면, 그럼 집에 가자. 사실 권위는 이렇게 생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얘기했을 때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서 중단하는 거. 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권위는 아이가 부모의 말이 그 결과대로 온다고 믿을 때 생기는 겁니다. 아빠가 저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하자. 엄마가 저렇게 했으면 뭐 어차피 우린 못 놀아. 집에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권위고, 이럴 때 가장 훈육이 잘 이루어집니다. 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렸는데 아마 다른 질문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궁금한 점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